제가 살면서 느낀 게 사람이 살아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살면서 이룬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진정한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성 있는 철딱선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재밌는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오고 나서는 그 생활을 거의 어쩔 수 없는 조건 하에 당장 멈추게 됐죠, 거의. 그러고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도 아니고 다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초중반만 해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20대 완전 후반 전까지 특정한 뭐가 되고 싶다. 어릴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공부 성적이 부족해서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대하고 캐나다에 와서도 딱히 뭐 계획이 있었던 건 전혀 없었고, 애초에 6개월만 있다가 갈 작정으로 왔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늘어나면서 대학교도 더 조금 더 길게 지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했을 뿐이지 고민을 해서 뭐 전공을 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냥 흘러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직장을 몇 년 다니고 나서야 '아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또 회계를 공부를 해서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좀 양극단적으로 저의 유년 시절과 이제 사회생활 시절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는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내 성격 자아하고 제가 타고난 자질 자아랑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굉장히 이지고잉하고 재밌고 즉흥적이고 신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빌딩해온 라이프는 좀 딱딱하고 뭐 소위 말해 근엄하고 프로페셔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첫 직장 호텔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와이프도 그때 당시에 만난 그룹의 사람들 중 한 명이고, 그 친구들하고는 다 잘 지내지만 이직을 그 이후로 이직한 직장들 현 직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는 없어졌어요. 심지어 뭐 옛날 친구들은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재밌게 놀고 하지만 지금 현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공짜로 비싼 하키 게임 티켓 같은 것들을 받아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고 있죠. 그만큼 정신적인 안정감이 주는 친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친한 친구들 중에 어릴 적처럼 정서적으로 오픈한 친구의 개념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사에서 사귄 친구든, 뭐 사적으로 사귄 친구든 정서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은 그런 친구들에겐 조금 더 엄중한 개인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되더라고요. 쉬운 예로 동료 중에서 일을 못해도 나의 마음에 좀 더 들고 내가 조금 더 오픈한 상대방에게는 더 친하고 마음이 가잖아요. 반면에 일을 되게 잘하고 직장 파트너로서는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정이 안 가서 친구까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어릴 적 나의 친구보다 성인이 돼 가지고 일이든 일이 아니든 만난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더 훌륭한 사람일지언정 그 조건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오픈하게 되는 요건은 또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오픈하는 거는 그거 이상의 어떤 말로 설명하기 힘든 호감 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저만 해도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여기서 친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횟수로 뭐 10년 훌쩍 넘은 친구들 대학교 때부터 친해져서 맨날 같이 놀고 추억 보내고 심지어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에겐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서적으로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유 없이 한국인 제가 어릴 때 친하게 지낸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좀 더 보고 싶고 찾게 되고 또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마음 한편으로는 '아 나도 여기에서 정말 마음 맞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젊을 때라 말하니까 좀 나이가 너무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릴 때는 전혀 안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완벽하게 스며들질 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여기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고뇌하고 힘든 부분을 털어놓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만 해도 제가 좀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는 일단 제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오히려 연락을 하지 여기 친구들에게는 말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정말 고마운 게 제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해결책은 뭐 나 자신 스스로 이미 알고 있거나 뭐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제가 마음적으로 힘들면 저희 불알 친구나 불알 친구라 말하 요즘은 불알 친구란 말을 안 하나? 아무튼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어머니께 연락을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이야기 자체를 한 것만으로 힘을 받고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살다가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땐 뭐 11시간 시간 12시간 시간 비행이라도 돈이 그 전날 사면 미친 듯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돈 상관없이 친구를 정말 보고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 돈과 시간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돈과 시간이 정말 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정서적으로 힘들고 불안정할 때는 베프나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위안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망가지고 싶은 사람, 망가지고 싶은 사람, 이 말은 되게 이상하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망가진 걸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망가진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명, 두 명이든 최소한의 사람들이라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한 상태라면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우자가 약간 애인에서 더 진화를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베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서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축복받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결혼하신 분들 중에 종종 아, 우리 와이프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안 하면 정말 최곤데 뭐 가장 저보다 윗세대에서 가장 흔한 말은 아, 술만 끊으면 최곤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 그 갑자기 생각나는 다 아실 만한 연예인 부부가 이봉원, 박미선, 별 하하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별이 그런 적이 있대요. 남편 하하가 정말 괜찮은 남편이자 아빠인데 술 문제 하나만큼은 진짜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안 들고 남편 하하의 롤 모델이 이봉원 선배라고 해서 박미선 님한테 "우리 남편 롤 모델이 선배님 남편이래요."라고 했더니 박미선 씨가 입을 찢어 버린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사람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먹을 사람도 없고 먹을 그 당시가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게 감사한 거라고 나중에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집에 퍼질러져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게 더 힘들 거라고 하셨다는데 아, 이게 웃긴 게 아닌데 웃기네요.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걸 하는 거 자체가 건강하고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원하는 걸 못할 때 골골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 안 좋은 거다. 그런 말 같네요.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치지한 질문들 중에 가끔씩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결혼해도 같은 배우자랑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다시 한다는 주의이긴 한데 이게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짱이야 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이룬 것들보다 다른 사람과 했을 때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와이프가 집사람으로서 아이들 엄마로서도 있지만 저의 베스트 프렌드란 개념이 되게 커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베프처럼 지내오고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없으면 이상한 사이가 되었죠. 뭐 다름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감소하고 다른 사람과 하면 뭐 '더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가 되겠죠.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이건 뭐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뇌의 화학 작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을 텐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딘가에 풀어야 하는데 가족에게 푸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확실하게 인지하고 제가 굉장히 이걸 싫어하면서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와이프에게 틱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이게 웃기죠. 근데 틱틱거릴 때마다 '아이고 하면 안 되지.' 나중에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되뇌이는데 그 당시에 틱틱댈 때는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화를 받는 건 굉장히 당연하니까 화를 받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푼다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니까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받는 스트레스 양의 정도가 좀 많이 크다면은 어떻게든 뭐 휴식이든 취미든 뭐 다른 활동으로 풀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
그 예전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이것저것 통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후세대 뭐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는 더 똑똑해서 더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개인적인 타고난 성격적인 자아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생겨진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했었는데 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 무슨 결혼 이야기로 빠졌다가 스트레스 받고 푸는 걸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버렸네요. 두서없는 얘기 들으셨다면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였길 바라면서 아니었다면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